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 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세 번째 만나니까 정말 너무 반가워요. 그렇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상담하시면서 말씀만 들어주셨을까. 얼마나 네.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자, 그래서 이게 참 홀로 있다는 게 참 힘든 건데 독방 육아로 힘드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토닥토닥 해주시겠어요? 네, 그 독방 육아라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독방 육아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갇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단녀라는 말에도 맞아요. 갇히지 맞아요. 않나. 마치 그것 자체가 그냥 지금 현상일 뿐인데 같이 뭔가 우울해지고 굉장히 큰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죠. 그래서 독방 육아를 대방 육아, 책임 육아, 내가 온전하게 책임을 지고 또 내가 슈퍼맘. 네,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첫째를 그 온전하게 막 일은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정말 제가 막 24시간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서 키웠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너무 외롭고 또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 삶이 마치 정체된 것 같고 하루 종일 아이랑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말도 이게 꼬이고. 네, 그죠? 정말 잠깐이야 아이랑 놀지만 막 이렇게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또 집안 살림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려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힘들다라고 할 때 어떻게라는 말, how라는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지금 난 이렇게 힘들고 좀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어렵지만 그럼 내가 그래도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how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why, 왜 나는 이런 거야? 라기보다는 how,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하나의 책에서 나온 모두의 독서라는 책이 네. 저도 읽었는데 그 모두의 독서라는 책에서 한 그 구절에 내가 경력도 짧고 내가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 작가분이 얘기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럼 너도 지금 그 잘하고 싶은 분야에 하루하루 책을 읽던지 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왜 난 안 되지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노력해가면서 그거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갈까? 하루하루 나한테 좋은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시면서 내 삶을 가꿔가시는 거. 아이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아이를 보면서 내 삶도 키워가고 있어. 그리고 아이를 본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정말 이거는 사람을 곰과 마늘을 먹어서 아니 곰이죠.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네. 육아는 정말 나를 키우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 능력도 키우실 수 있고요. 또 나랑 다른 저 사람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자체도 나한테 뭔가 하나의 능력을 내가 키워가는 거다. 내 그릇을 넓혀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달리 보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아이의 나이가 엄마의 나이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 횟수 커가면서 엄마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고. 네네. 또 모두의 독서 말씀하시니까 하나의 책 하나 대표님 네. 듣고 계시나요? 원하나 대표님도 한번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 모두의 독서를 많이 얘기하시네요. 네. 꼭 읽어봐야겠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도 그 독서 모임 하시면서 음. 이분들이 더 성장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음. 어머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독박육아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또 같이 모이셔서 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그때 저희 고윤주 대표님도 아이 같이 데리고 맞아요. 나가셨잖아요. 네. 네,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인생의 책이나 아니면 요 근래 읽으셨던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제가 미스 럼피우스라는 동화책이에요. 네. 동화책. 네, 미스 럼피우스 동화책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 두 권가 이상한 정상가족이요. 네, 이상한 정상가족인데요. 일단 미스 럼피우스는 많이들 아실 텐데 그 바버라 쿠니 작가가, 제가 아까 그 아이들 품앗이 수업할 때 작가 수업하면서 이 책을 골랐거든요. 근데 그림 자체도 수채화처럼 너무 예쁘고, 근데 제가 좋았던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미스 럼피우스에게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계속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이 럼피우스가 많은 세상 인생을 겪고 거의 노년기에 갔을 때 어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할까 하면서 그 마을에 루핀 꽃씨를 뿌리고 다녀요. 처음엔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죠? 왜 저러지?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 마을이 점점 그 루핀 보라색 꽃이거든요. 그 루핀 꽃이 완전히 이렇게 마을을 막 이렇게 활짝 피어나서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그래,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자. 나는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이 저한테 항상 좀 이렇게 뭔가 추천해 주세요라는 말 나오면 떠오르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엄마들 그리고 또 굉장히 마음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많이 뵈면서 그분들 마음에 제가 꽃씨를 좀 뿌려드리고 싶고, 또 저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또 여기 팟캐스트 방송도 그렇고 제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마음에도 꽃씨를 뿌려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만들어준 책입니다. 보라색 박현순 작가님 꽃이 피는. 그 이상한 정상가족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네, 제목이 이상한. 재밌어요. 근데 이 제목만큼 책이 재밌진 않고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꼽은 이유는 뭐 저의 정말 인생에 남는 책들은 정말 많죠. 너무 많은데 최근에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김희경 선생님 작가이 쓰셨는데 이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은 저를 또 하나 깨는 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족, 정상적인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족.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제 비정상 가족이 되는 거죠. 이혼 가정,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 뭐 조부모 가정, 아니면 다문화 가정, 뭐 미혼모 가정, 이런 가족들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 범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정상 가족이라고 범주를 하고 나머지는 비정상 가족이라고 범주를 해서 나오는 차별, 거기서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막 감성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런 그런 그 정보, 정확한 정보, 수치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대주시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희는 상담실에 이제 이혼 가정 아이들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 아이들을 만났지만 저 역시도,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너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서 치유를 하지만 저 역시도 이 가정은 뭔가 다른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가정도 있고 저런 가정도 있고, 가정의 모습은 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난 그 현상을 갖고 뭔가 우리가 큰 장벽을 두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틀이 조금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깨졌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이런 비정상 범주라고 흔히 말하는 이곳에 속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께도 저희가 그런 차별을 결코 두면 안 된다라는 걸 더 한번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 그 아동 인권에 대해서 나와요. 아동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체벌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충격을 받았죠. 네, 저희는 학교에서 체벌
체벌 금지가 나와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좀 정착이 됐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아동에게 체벌하는 건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아동 수당 저희 왜 아이들 어렸을 때 왜 어머니들께 개월수에 따라서 뭐 20만 원, 15만 원, 네. 10만 원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아동 수당이 부모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아동의 공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스웨덴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서 아동을 인권으로서 시민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틀을 깰 수 있는 책이어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책이네요. 도끼 같은 책인데요. 네. 근데 정말 이 책 읽고 나면 내가 아이를 때리는 거 화내는 게 조금 거리가 더 져요. 이 아이가 약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네.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저희가 알고 이상한 넘어가야 되니까. 정상가족.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야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의 인생 키워드는 뭘까요? 네, 저는 인생 키워드도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세상은 아까 뭐 미스 럼피우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일단은 저한테는 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과거에 살아왔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치유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내 삶을 좀 정말 의미 깊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은 저희 가족, 네, 저희 가족도 물론 포함이지만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플러스 저희 온 세상의 부모와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쪽 측면이 많이 관심이 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추 육아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좀 더 육아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그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안에서 네,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또 아이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서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뭔가 공간이라든지 뭔가 제도라든지 뭔가 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길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요즘 노년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이 있어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조금 갑작스럽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도 많이 뵙게 됐고 내가 정말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도 정말 중요하구나. 노년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의 이 존엄권을 갖고 과연 살 수 있을까? 내 몸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에 언제 죽을진 모르지만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내가 아이들과 남편과 사랑하면서 잘 살아왔다. 우리 세상을 위해 잘 살아왔다. 네,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도 좀 많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얘기하실 때만 자꾸 박수를 치고 싶어요. 웰다잉 하시기 위해서 웰빙하는 삶을 살고 계신 박현순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육아하고 힘든 엄마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바쁘게 일하던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거나 개인의 쉼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이야기하게 되면 경단녀라고 저희가 말씀하시는데 저희 별로 안 좋아하는 네, 말이라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 경단녀라는 호칭 대신에 새로운 꿈을 꾸는 여자,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가 원해서건 원치 않아서건 자이건 타이건 네, 잠깐 일을 쉬게 되시는 것 자체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좀 우울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을 다 그렇게 막 하시다가 좀 멋진 내 모습을 또 보이다가 집에서 아이랑만 있으면 조금 약간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모습이 맞나 싶을 수도 있는데 조금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로 저는 또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엔 특히 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하던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더 해보고 싶었던 직업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꼭 직업이 아니어도 뭐 배우거나 배울 기회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배울 기회라든지 또 나를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기로 삼으시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엄마들 지지를 받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나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꿈꾸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잠깐 쉬고 계신 어머니들께도 새로운 꿈을 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꿈을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되게 두려우신 분들 계세요. 내가 과연 될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잠깐 좀 한 쉬는 동안에 다른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가려면 내가 될까? 나 이렇게 쉬었는데 괜찮을까?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님 책을 네. 읽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생히 꿈꾸라고 하잖아요. 네. 예, 시각화하고. 근데 저 정말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력서를 넣은 순간부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상담실 방을 막 보면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거기 실장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다 명함을 이렇게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 써놓고 그리고 한 번은 그 근처 갈 일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거기 앞에도 들어가 보고 그런 걸 했는데 9개월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지금 쉬시게 되셨건 아니면 또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는데 조금 도전이 두려우신 분들은 정말 꿈꾸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시면 네,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네, 제가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주문을 딱 걸어주셨어요. 주문을. 소원을 말해보세요, 얼른. 에너지 팡팡팡. 네. 아우, 되게 빨려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이야기 쫙 빨려 들어가는 네. 아주 기묘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끝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집에 가려면 이제 끝내야 되겠죠. 지금 엄마도 여자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박현순 작가님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린 게 2개가 있는데 아까 그 사춘기 어머니들 고민하실 때 어떤 거가 좋냐면 좋은 관계를 저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관계. 좋을 때 있잖아요. 좋을 때는 무조건 저축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쁠 땐 조금 빼먹더라도 좋을 때 무조건 저축해서 좋을 때는 좀 스킨십도 많이 해주시고 뭐 같이 쇼핑도 가시고 특히 아이돌로 요즘에 공유가 많이 됩니다. 네, 아이돌을 같이 좋아하시면서 저희 상담실 더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이돌도 좋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아이 물통을 싸주거든요. 급식을 하니까. 근데 아이 물통에 이렇게 작은 메모지로 쪽지를 매일 써줘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지금 계속 써주고 있고 둘째도 이제 1학년 들어가서 같이 써주는데 뭐 그 전날에 미안했던 일 있으면 미안했어 이렇게 써주고 아이가 뭐 잘한 일 있으면 그거 너 진짜 멋졌어. 열정의 미덕이 빛났어. 뭐 이런 것도 써주고 하면서 그게 뭐 작은 거고 아이가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써서 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나중에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줬었지 나중에 커서 생각하지 않을까 아이 마음에 엄마의 사랑이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도 좀 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음 관리하는 방법 중에 마음 챙김 명상 네, 명상도 좋고 또 모닝 페이지가 있어요. 혹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티스트 웨이 책에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 쪽에 글을 써라라고 돼 있는데요. 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긴 종이도 좋고 아니면 짧은 종이도 좋아하는데 3페이지죠. 무조건 3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냥 생각나는데 막 욕도 좋고요. 막 쓰는 거예요. 뭐 잘 쓸 필요 없고요. 막 내 이야기를 막 쓰면서 나의 하루의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힘들었던 게 나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내가 갈구하던 해답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마치면서는 제가 오늘 나와서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들께 좀 위로와 공감, 지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제가 그 치유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은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막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저희 엄마가 아빠가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아이한테 그대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꾸 저를 비난하는 그럼 그렇지 네가 잘하겠어? 네가 또 실수했지 네가 뭘 하겠어? 약간 이런 말들 제 안에서 그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면 또 자책하는 목소리. 네, 그럼 또 혼자서 이렇게 막 자책하고 우울 모두 빠지고 그래 역시 난 잘한 엄마가 아니지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괜찮아 현순아 잘할 수 있어. 너를 응원할게. 내가 사랑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얘기가 들린 후로도 물론 왔다 갔다 해요. 비난도 오고 이런 목소리도 오지만 점점 중요한 거는 그 나를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더 힘이 세졌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 비난의 목소리도 좀 수용을 해주면서 네. 이 응원해주는 목소리로 더 제가 힘을 내고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아이랑 싸우고 막 아이 둘한테 소리 지르고 왔는데 그렇게 그치만- 매일 연애 편지를 써도 싸우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막 이렇게 아이 눈치를 보면서 막 했는데 그래도 저 중요한 거는 싸우냐 안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웠을 때라도 아이랑 얼마나 더 빨리 화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푸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랑 또 금방 좀 풀고 화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이제 빨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자책하지 않고 아이들이랑 이제 원만한 관계, 좀 따뜻한 관계를 제가 유지해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어머님들도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어머님들께 꼭 치유, 치유. 뭐 저희 블로그 오셔도 좋고 또 아니면 여기 엄마가 여자다 많이 들으셔도 좋고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아이와 행복한 육아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 좋으신 마지막 현순아 말씀. 잘했어. 마지막 말씀 딱 하시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네. 쫙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3화에 걸친 박현순 작가님의 그 방송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 그래 엄마도 여자지 나는 나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봬요. 처음에 오실 때 말씀 많이 버벅대신다면서 막 걱정을 저한테 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버벅대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한 번 또 계속 뵙고 싶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